안녕하십니까. 천만기업의 알토란 이하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증세생활입니다. 예전에 그 TVN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예, 재밌게 제가 봤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모방을 해서 슬기로운 증세생활이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찍게 됐거든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쉬었다가 2부에서 6번부터 10번까지 제가 할게요. 제가 10가지 좀 테마를 뽑아왔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증세생활 1번. 얼마 전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26년도 건보료가 이제 7.19%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행은 7.09%거든요. 그래서 이제 0.1%가 올랐죠. 요게 이제 3년 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0.1%면은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오르는 거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5월 달에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니까 1년에 한 번만 좀 우리가 이렇게 열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보료는 매달 열받습니다. 10일마다. 그래서 1년에 12번 열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오히려 종합소득세보다 이 건보료를 더 싫어하세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지금 좀 룰루랄라 하거든요. 그 기억이 없어져서.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는 매달 10일 날 내기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거는 정말 사장님들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직원들의 이제 건보료도 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고죠.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가입자도 모두 이제 똑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보료가 오르면은 장기 요양 보험료도 같이 인상이 되죠. 그래서 이 건보료가 올랐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좀 회피하는 대응하는 어떤 전략이 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공제는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쓰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노란우산 공제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가 좀 유리하죠. 직장가입자는 이제 보수로만 책정이 되니까. 근데 지역가입자는 뭐 재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가 좀 유리하니까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이제 피부양자로 간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지역가입자면은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저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가입자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프리랜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직장가입자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한번 갈아타 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득과 재산은 예를 들면 좀 분산을 하면 좋겠죠. 인별로 분산을 하면 좋고 또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성실과세가 임박하면 법인 전환 한번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물론 직원이 있으면은 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없는 1인 이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지역가입자거든요. 그럴 때 어떤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 법인으로 가면 이제 급여를 받게 되니까 자동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물론 건보료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가는 건 아니고 법인으로 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보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초단시간 근로자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뭐 3.3% 용역 이제 프리랜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직원 형태를 일하는 형태를 딱 이렇게 우리가 고용보험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좀 때에 따라서는 성수기 비성수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는 좀 용역을 이렇게 3.3%를 좀 용역 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가끔 초단시간으로 좀 근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건강보험료에 이렇게 오르는 증가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유행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있거든요. 이 사금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금복을 설립하고 이 직원의 이제 직원의 우리 복리후생을 그 사금복에서 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4대 보험이 상당히 많이 절세는 돼요. 우리 모 법인 입장에서. 그래서 좀 직원이 많고 우리 회사가 좀 스펙이 있다, 좀 규모도 있다 이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한번 설립하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이 절세에는 굉장히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 경정청구, 사장님들 경정청구 잘 아시죠? 이 경정청구처럼 이 4대 보험도 과혼합한 거를 다시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니까 4대 보험 환급도 한번 체크하셔서 이렇게 뭐 괜히 냈던 거, 괜히 더 냈던 거 다시 받으면 좋죠. 그런 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무조사가 이제 확대, 이 괴담 중에 하나인데, 정말 확대가 됐는지는 국세청은 확대가 안 됐다고 하지만, 일선 사장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무조사는 굉장히 좀, 강도가 세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개인사업자 사장님들도 8월부터는 AI로 이렇게 뭐, 거래 내역도 다 본다는 이런 말들도 있는데, 실제 그 국세청에서 거래 내역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 내역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AI는 사람과는 다르게 어떤 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이런 이상한 거래들 이런 것들은 좀 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세무조사로 좀 발전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조사가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를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방법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제보로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고요. 내부 인력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죠. 우리 직원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국가 인증으로 좀 유예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메인비지 인증이 있고, 그리고 인허비지 인증이 있고, 가족 친화기업 인증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3대장인데, 이 세 가지 인증 정도를 좀 취득을 하시면, 정기 세무조사는 2년에서 3년, 이렇게 유예가 좀 되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인증은 그 정기 세무조사 유예 말고도 많은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이상한 거래들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너무 저가라든지 조세 회피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좀 위험한 거래, 위험한 컨설팅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특권인끼리의 거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리고 부부 사이, 뭐 주식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국세청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정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PCI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1억을 벌었는데 쓴 돈이 2억이면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고가의 차나 뭐 그런 부동산을 이렇게 매입을 하실 때는 특히 더 자금 출처나 이런 거에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금 출처가 곧 세무조사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금 출처와 세무조사는 이제 세트가 됐으니까 항상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세 번째는요, 이제 법인세가 과표 구간별 1%씩 상향이 되죠. 그래서 예전 법인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 19%가 일반적인데 중소기업은 이제 그놈이 이제 10%가 되고 20%가 되죠. 그래서 1%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적격 비용을 더 늘려서 그 법인세 오른 부분을 상쇄할 건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 임대 법인이나 그리고 이제 이자 배당으로만 수입을 가져가는 이런 회사를 저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 법인이 많거든요. 그런 법인은 죄다 앞으로는 20%가 기본 세율입니다. 지금까지 19%였죠. 이 법인은 9% 구간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최하가 19% 구간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0% 구간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출자한다든지 부모님의 부동산을 뭐 자녀 법인으로 옮긴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또 많이 하는데 승계 관련된 일들이죠. 상속을 미리 대비하는 게 일종의 승계거든요. 이런 승계를 하실 때 그 부동산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빠지지 않는 이 승계, 자녀법인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법인세를 좀 더, 법인세를 저희가 뭐 내릴 수는 없죠. 이미 정해진 세율을. 대신 적격 비용을 어떻게 잘 쓰는지. 그리고 이제 엑시트 전략. 우리가 엑시트 전략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좀 절세하면서 이런 이제 조정하는 그런 컨설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엑시트 전략을 어떻게 잘 쓸 건지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저희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죠. 감액 배당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10,000원짜리 회사가 100만 원짜리 회사가 된 거예요. 정말 사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좋은 회사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이 100만 원이 됐을 때 우리 회사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고 1,000만 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시가로 거래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저희 회사에 100만 원을 넣고 저희는 이제 한 주 주식을 주죠. 예, 왜냐하면 100만 원이 한 주 시가 거래니까.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는요, 액면가 기재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애초에 10,000원짜리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 10,000원짜리가 성장을 해서 100배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벌어온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법인 통장에 들어왔지만 주식 한 주의 값은 여전히 애초
1만 원이기 때문에 회계 이제 재무제표상에는 한 주 1만 원을 줬고요. 그 차액 99만 원, 정확하게는 99만 원을 벌어왔죠. 우리 회사가 커져서. 그래서 그 99만 원을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 감액에 넣습니다. 이 말은 곧 자본, 즉 우리 액면가가 성장해서 돈을 벌어왔다 이 뜻이거든요. 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으니 차액인 99만 원을 그동안 잘 벌어왔다는 뜻이죠. 성장을 해서. 그래서 그 99만 원을 자본잉여금으로 잡고 이 자본잉여금은 대부분을 다 저희가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총을 통해서 이 자본잉여금을 주주들에게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국세청은 배당소득세를 걷지 않아요. 그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라도 배당소득세가 전액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상장 기업에서 굉장히 이 툴을 많이 썼죠. 그래서 요놈이 지금 비상장 기업까지 불똥이 지금 튄 격인데 내년부터는 이 감액 배당에 이걸 우리가 감액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식을 우리가 이제 세금 없이 가져오기 때문에 배당을 이 비과세 감액 배당이 내년부터는 안 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땐 100%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런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자본잉여금이 지금 쌓여있는 회사는 그걸 비과세로 가져올 수 있는 찬스가 제가 볼 땐 내년 1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총을 2번 해야 되고 2월부터 보통 시행령이 확정이 되고 법안이 발효돼서 시작되기 때문에 26년 1월까지는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액 배당이 재원이 되는 그 자본잉여금을 비과세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받아서 그 잉여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는 국세청 한번 붙어보자 그런 뜻이니까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 회사에 쌓여있는 자본잉여금이 있는 사장님은 내년 1월까지는 비과세로 그 배당금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찬스가 아직 한 4달, 5달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한번 재무제표를 보시고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감액 배당이 내년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이런 좀은 유들이 있고 좀은 절세가 충분히 되는 이런 방법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이번에 감액배당도 하나 테마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3번 그 법인세 1% 상향될 때 말씀을 좀 안 드린 게 있는데 잠깐 좀 첨언을 드리면은 우리가 적격 비용을 늘릴 때 예를 들면 가지급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를 더 높여버리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이 법인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충분히 더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연구개발비, 합당한 연구개발비라든지 합당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제 보험상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비용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보험상품도 비용이 일부 혹은 전부가 되는 그런 전략적인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되는, 적격 비용이 되는 우리 방법들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인데, 5번은,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속이 발생이 되면 그 상속 자산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고인 되신 분은 우리가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고인의 재산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그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배우자 그리고 이제 직계 아들, 딸입니다. 손자, 손녀도 상속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위, 며느리도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법인입니다. 법인의 인자가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법인도 법적으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인이 이 법인에게 유증을 하면 이 좀 이제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 법인은 사위, 며느리와 같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지만 이 고인이 유증을 통해서 유언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언장을 통해서 법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기로 하면은 유언장이 가장 이제 효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법인이 재산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오로지 법인세만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속인들은 10%에서 50%까지 최고 50%죠. 최고 50%의 고율의 상속세를 내는데 법인은 일반적으로 20%를 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면 일반적으로 20%의 세금을 내고 가름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0억이라고 했을 때 자연인이 받으면 최고 상속세를 50억 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은 20억만 내면 되죠. 법인세를. 그래서 여기서 30억만큼 절세 아닌 절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나의 뭐 컨설팅이라면 컨설팅이고 툴이라면 툴인데 이걸 이제 국세청이 내년부터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구세청이 어떻게 막았냐면, 지금은 이 법인에게 유증을 해도 그 50억, 20억 차액인 30억 있죠? 그 30억을 이제는 이 주주에게 다 부과합니다. 그 자연인 주주, 그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 있죠? 그 개인 주주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 30억을 거의 다 이 상속세로 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연인이 낼 때도 50억. 지금은 법인이 유증을 받아도 이 개인 주주들이 내는 세금까지 합치면 거의 50억이 되기 때문에 이 테마가 없어집니다.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법인을 이 상속을 받는, 상속재산을 받는 이 법인의 주주를 뭐 며느리나 사위 같은 분으로 이렇게 주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법인세 20억만 내고 이 30억을 징수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구세청은.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사위나 며느리, 즉 비상속인이 주주로 구성이 돼도 이 30억에 대한 세금을 이제 받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세법 개정안이 나온 세제 개편안이라고 올해는 바뀌었죠. 용어가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법인의 유증을 통한 뭐 상속세 절세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제 개편안이 7월 달에 나왔었죠. 보통 이제 12월 달에 다 픽스가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이제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액배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법인에게 유증을 해서 좀 세금을 절세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툴,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툴이 내년에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장님들이 이 툴들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지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때니까 당장 좀 컨설팅 상담을 잘 받으시고 이 절세 전략이 어떤 게 좀 합당한 게 있는지 저희가 이 조세 회피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절세 전략 그리고 합당하게 우리 자녀들한테 재산을 넘기는 거 특히 이제 법인 주식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크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이 자녀분들에게 합당하게 넘기는 그런 것들에는 절세 전략이 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세 전략이 자꾸 없어지니까 하나씩 해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한번 만나 뵙고 사장님하고 사장님 회사에 맞는 그리고 사장님 집안에 맞는 그런 절세 전략을 저희가 강구해서 컨설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를 했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목 좀 축이고 2부 조금 이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